반갑습니다. 이번에 선생님이 얘기 드릴 거는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인데, 도형 관련해서 우리가 삼각함수 극한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는 반드시 출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게 선생님이 이 도형 활용 파트는 크게 이렇게 나눠봤어요. 자, 길이를 구하라는 거하고, 자,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요걸로 나눠봤는데, 어차피 우리가 길이나 넓이나 어떤 길이를 구한다든가 넓이를 구한다는 것은 뭐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내야 되나? 세타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 세타에 대한 표현 자체를 우리가 뭘 이용해서 나타낼 거니? 라고 하면 삼각함수, 즉 삼각비의 표현을 빌릴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삼각비의 표현을 빌릴 거니까 우리가 뭘 찾아야 된다? 결론은 자, 직각삼각형을 찾아내야 된다.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삼각비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 요걸 이용할 거고, 이제 특이한 케이스는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지수함수하고 또는 로그 함수를 이용한 그런 표현들도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우리가 자, 삼각비 표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탄젠 세타, 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표현을 이용해서 우리가 삼각함수나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거는 앞부분에 대한 복습이겠죠. 자, 길이를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자,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가 선생님이 그랬죠. 세타가 지금 0으로 갈 때 우리가 사인의 세타라던가 또는 탄젠트의 세타라던가 또는 뭐 2의 세타의 마이너스 1이라든가 또 ln의 자, 1 플러스 세타라든가 자, 요 표현은 전부 세타의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자, 이렇게 하자라고 했고,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든가 또는 시컨트 세타죠.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자, 2분의 1 자, 세타 2분의 1의 세타의 제곱. 자, 요 표현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을 자, 기억하시면 우리가 문제 풀이에서 이제 계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뭐 얘기 드리면, 자, 앞부분에 배웠던 게 이게 있었죠. 뭐 리미트. 자, 뭐 세타가 0으로 갔을 때 자, 세타분의 여러분들이 a의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이건 ln a고, 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갔을 때 세타의 로그에 이렇게 봅시다. 세타의 로그 a에 자, 1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자, ln a분의 1이다. 이렇게 자, 했다는 거. 자, 복습 꼭 하셔야지 우리가 계산 과정에서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자, 어떤 길이나 넓이를 구할 때 세타에 대한 표현을 삼각비 표현으로 나타내고 난 다음에, 그럼 물론 이제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야 되겠죠. 나타낸 다음에 자, 우리가 삼각함수에 대한 어떤 극한, 부정형에 대한 극한. 자, 이건 0분의 0꼴이었죠. 자, 0분의 0꼴에 대한 극한을 계산하자. 이런 걸로 귀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타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뭘 사용해야 되냐면 도형의 성질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주 쓰이는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주 등장하는 게 여러분들 앞에서 원하고 부채꼴이에요. 그러면 원에 대한 성질을 일단 살펴보면 원. 자, 원은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중심이 중요하겠죠. 그런 다음에 자, 반지름 중요해요. 반지름.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을 우리가 부채꼴을 하고, 자, 이 부채꼴의 중심각을 세타라고 했고, 자,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요걸 호라고 하는데 요걸 갖다 ln 자, r 세타 이런 공식을 사용했죠. 물론 여기서 세타는 라디안 각입니다. 자, 첫 번째 부채꼴의 호는 원의 일부이므로 부채꼴의 호 위의 점이라든가 또는 접선, 할선 이런 것들은 부채꼴의 중심과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부채꼴 위에 있는 점이 있다, 점이라든가 또는 얘의 할선이라든가 이렇게 지나는 할선이라든가 또는 얘에서 바라보는 뭐 접선이라든가 이런 접선, 이런 접선이 있다고 치면 이 부채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선이 있다고 치면 자,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얘가 수직이 보장되어 있겠죠. 여기 접점이고, 자,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접선 위에 원 밖의 한 점과 원의 중심 접점을 꼭지점을 놓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원이 있는데 원 밖에 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원 위에 점이 하나 있겠죠. 원 밖에 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딱 이렇게 이어놓으면 이게 수직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고, 자, 이렇게 이어내시면 이거는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원밖에 한 점이고, 자, 접점이고, 원의 중심이 이루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자,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이다. 요거 알고 계시죠?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 그러면 여러분 중심각은 호의 길이에 정비례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2분의 1은 원주각도 당연히 호의 길이에 정비례한다. 이런 것까지 챙겨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자, 뭐냐면, 자,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을 잘 관찰합시다. 지금 결국 반원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얘는 원의 반틈이잖아요. 그래서 반원이 나오거나 여러분들한테 반원이 나오거나 또는 부채꼴이 나오거나, 자, 이런 것들은 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원이라는 것은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자, 원의 일부 얘네들이 나와도 우리가 뭘 챙겨야 되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챙겨야 된다. 이런 논입니다. 자, 그럼 반원이니까 반원상에서 이 중심은 여기라고 해봅시다. 자, 중심이 여기고, 자, 중심에서 이렇게 원 위에 있는 점들을 연결하면 이게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럼 자, 이건 반지름에서 서로 같죠, 지금? 아, 그러면 여기서 보여지는 요 삼각형이 자동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고, 자, 얘가 세타이면 얘가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중학교 때 자주 이용했던 거, 세타에서 한 외곽은 이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이 세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서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얘가 2세타라는 표현을 잘 확인하시고, 자, 얘는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얘 호에 대한 중심각이 요거. 그런데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은 이런 상태가 되겠죠, 원주각은. 그러면 2세타에 대한 절반이 원주각이니까 세타 이런 표현으로도 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나열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표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극한 표현을 우리가 0분의 0꼴 만들어내면서 자, 부정형에 대한 계산을 이용할 건데, 여기서 이용할 건데, 자,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것을 뭘로 인식하셔야 되냐? 0분의 0꼴이다 이거죠. 얘를 갖다 직접적으로 바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일임을 이용해서 이걸 계산하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세타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얘도 지금 세타가 0으로 갈 때 0분의 0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갖다가 우리가 삼각함수의 극한의 부정형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변형 가능하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건 사인 우리가 제곱 세타 이렇게 변형 가능하고, 자, 이것을 우리가 세타 이렇게 제곱 이렇게 맞춰주시면 얘는 자, 결론 1이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표현도 자주 등장해요. 세타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우리한테 세타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0분의 0꼴을 만드는 0이 되는 요소는 이 사인 세타하고 세타인 거예요. 그럼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세타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리미트 자, 세타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얘는 1로 가죠. 얘는 뭡니까? 얘도 1로 가죠. 그래서 얘는 1이다 이렇게 처리해줌이 분명합니다. 자, 요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할 점이 여러분 뭐냐면 0분의 0꼴이에요. 0분의 0꼴. 0분의 0꼴에서 극한값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 우리가 곱셈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0분의 0꼴로 처리해줘. 얘 곱하기 얘 곱부꼴로 표현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0분의 0꼴로 어떻게 처리했냐, 0 되는 요소를 삭제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걸로 처리를 했잖아요. 자, 그런 개념을 이용하자 하면 우리가 고부 형태로 어떤 걸 만들어내야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얘가 수렴하고 수렴해. 1로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우리가 고부 형태로 만들어줘서 자, 0분의 0꼴을 해결해 줬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우리가 여기서 쓰이는 거, 삼각함수에 대한 부정형도 이용하지만 더불어서 쓰이는 건 뭐냐면 삼각함수의 공식이죠. 삼각함수 공식 중에서 우리가 이배각 공식하고 반각 공식이 있어요. 자, 이배각 공식부터 출발해 볼게요. 확인해 드립니다. 자, 사인의 2세타라는 것은 우리가 2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그럼 얘를 갖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얘는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자, 세타의 일단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자, 이렇게 되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의 사인의 2 세타.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의 사인의 2 세타. 자, 그러면 이거 해결하면 어떻게 되냐? 자, 세타분의, 자, 2분의 1에, 자, 얘가 가는 것은, 자, 2세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결국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처리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면, 우리가 코사인 2배각 공식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자, 코사인 2세타를 바라보면, 코사인 2세타는, 자, 코사인 제곱 세타에서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죠. 자, 2의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고, 자, 1 마이너스, 자, 2의 사인 제곱 세타. 자, 이렇게 표현 가능합니다. 자, 주로 이용되는 건 우리가 이런 표현이죠. 이런 표현. 자, 이 표현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우리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나타낼 수 있어요. 코사인 제곱. 이 표현에서, 자,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자, 1 플러스 코사인 2 세타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직접적으로 우리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 요렇게 2배각 공식을 사용해서 요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반각 공식이 나오는 거죠. 코사인, 자, 2분의 세타의, 자, 제곱. 이거는, 자, 2분의, 자, 1 마이너스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 가능했죠. 자, 요게 반각 공식이었죠. 2배각 공식에서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자, 2분의,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자, 2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온 게 우리가 요런 사인의 제곱 세타.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이 나오면 우리가, 자, 이런 1차의 꼴로 고쳐낼 수 있다. 무슨 공식 사용해서? 2배각 공식 사용해서.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주세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산 과정에서 매끄럽게 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뒷장 넘어가서 우리가 넓이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넓이도 앞에서 나타낸 것처럼 넓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변이나 또는 길이 자체를 우리가 세타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내야 되고, 자, 그럴 때 이용하는 게 우리가 삼각비 표현이었다. 자, 그런데 이제 넓이는 특별하게 자주 쓰이는 공식을 관찰해 보면,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고, 자, 내접원의 반지름이 r이라고 주어졌을 때, 자, 이런 공식을 이용한 거죠. 그냥 일반 삼각형이에요. 어떤 삼각형이 아니고, 자, 이 삼각형 안에 내접하 있는 원 이렇게 했죠. 내접하. 자, 요 설명 옆에다 여러분들, 자,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면, 자, 나중에 복습할 때 편하겠죠, 여러분이. 자,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이런 삼각형에 이렇게 내접하는 원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내접하는 원을 준 이유는 이제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라라고 하는 거고, 자, 요게 R이고 요게 R이겠죠. 자, 물론 수직이 보장되어 있다. 자, 접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얘의 변의 길이가 여기는 A, 여기 B, 여기 C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 삼각형이 내접해 있는 원의 반지름을 표현하는 방법 또는 구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끊어냈죠. 그래서 2분의 1 자, 분필 많이 먹었네요. 자, A 곱하기 R 플러스, 자, 2분의 1 곱하기, 자, B 곱하기 R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 수직 보장, 여기도 수직 보장이죠. 자, 플러스, 자, 2분의 1 곱하기, 자, C 곱하기 R이다. 이게 뭐다? 라고 하면 삼각형의 넓이 S다. 라고 하는 거죠. 자, S라는 거 이렇게 표현 가능하네요. 2분의 R에,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 자, 결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자,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다. 둘레의 길이 곱하기 2분의 R이다. 라는 표현으로 넓이를 해석할 수 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이거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두 변의 길이하고 그 사이값 세타를 알 때의 넓이 관계인데,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 자, 2분의 1에. 자, 두 번째 표현이죠. 2분의 1에. 자, 만약에 여기 세타라는 가격을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A다. 여기 C다. 라고 하면, 자, 2분의 1 곱하기, 자,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세타다. 끼인각 사인 세타. 자, 굉장히 중요한 공식인데, 여러분들이, 자, 요것 때문에, 자, 잊어버릴 수 있다. 뒤에 사인 세타. 왜냐면, 자, A란 변하고 C란 변도 세타에 대한 표현, 삼각비 표현으로, 자, 여러분들이 집어넣을 건데, 집어넣은 순간에 갑자기 사인 세타를 잊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사인 세타. 처음에 공식을 써주시고, A하고 C를 갖다 세타에 대한 표현으로 고쳐주시는 게, 자,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의 반지름하고 중심과 세타가 R일 때 이 부채꼴의 넓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했냐? 2분의 1 R 제곱 세타다.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
자, 이제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한테 쓰일 건 뭐냐? 넓이 공식에서 자, 사인 법칙하고 자, 코사인 법칙은 되게 많이 활용이 될 것이다. 자, 사인 법칙이라는 것은 일단 한 쌍의 아니 두 쌍의 대변과 자, 그 각을 알 때 사용할 수 있죠. 즉 마주보는 두 쌍의 각과 변을 알 때 자, 이 변의 길이하고 자, 요 각 베타. 자, 요 각이 알파이고 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a일 때 여러분은 사인 알파분의 자, a고 사인 베타분의 b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모르는 변의 길이라든가 또는 모르는 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해낼 수 있는 게 이제 사인 법칙이었고 자, 사인 법칙은 또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하고도 관계가 있었죠. 이렇게 외접원이 있다고 했을 때 요거는 뭐하고 같다? 이 r하고 같다. 자, 외접원의 지름이 되겠죠. 기억해 두시고 자,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코사인 법칙이에요. 코사인 법칙. 물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알지 못해도 우리가 각을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직각삼각형을 찾아내면. 그런데 직각삼각형을 찾아내지 않고 우리가 얘네들을 갖다 표현해 줄 수 있다. 삼각비로. 그런 활용도에선 얘가 꼭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두 변의 길이가 있고 끼인 각이 있을 때 여러분 자, 나머지 한 변의 길이 여기 c를 표현할 수 있는데 c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a의 제곱 플러스 자, b의 제곱 자, 마이너스 2ab. 자,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표현했고 만약에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요 각을 세 변의 길이 여기 A, C, 여기 B 이렇게 됐을 때 자, 요 각을 우리가 코사인 세타로 표현한다고 하면 자, 이렇게 됐죠. 자, 2 곱하기 AB 그 다음에 A의 제곱 플러스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인 법칙이나 우리가 코사인 법칙은 자주 이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드시 공식은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쭉 얘기했던 게 지금 길이하고 넓이 관계인데 좀 더 길이하고 넓이를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자주 사용되는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이제 자주 쓰이는 도형의 성질. 자, 그런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 이 자주 쓰이는 도형의 성질은 중학과정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 지금 얘기 드리는 부분은 다 중학과정에 대한 복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직각삼각형은 이제 대빵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직각삼각형.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직각삼각형을 다룰 줄은 아는데 익숙해져야 된다. 네, 익숙해져야 된다. 자, 얘는 어떻게 익숙해져야 되냐? 이제 한 변의 길이가 자, 이렇게 빗변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졌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자, 빗변이 이렇게 A라고 주어져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세타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여기는 A의 코사인 세타, 여기는 A의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고 자, 이렇게 옆으로 가보면 자, 이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요하겠죠. 자, 세타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주어진 한 변이 여러분 여기가 A라고만 주어져 있어요. 그럼 나머지 두 변을 표현하는데 직각임이 확인되면 자, A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이 변의 길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세타가 이것분의 이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를 갖다 x로 잡아내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는 x분의 a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건 x입니다. 자, 그러면 x라는 것은 뭐가 된다? 코사인 세타분의 a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얘가 익숙하게 자, 이 변이 주어졌을 때 이 변을 갖다 찾아내는 거 코사인 세타분의 a다. 이렇게 표현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해내야 된다. 자, 이 표현은 이거하고 같아요. A의 시컨트 세타. 이 표현하고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코사인 세타분의 A다. 역수의 개념으로 자, 익혀가지고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외우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익숙해지도록 외우셔야 돼요. 자, 시험 때 우물쭈물하고 계시면 각 표현 자체를 우물쭈물하고 계시면 자, 제가 지금부터 얘기 드리는 이 도형에 대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자, 여기가 A라고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 표현을 탄젠트 세타분의 A다 표현 가능하고 자, 여기에 있는 표현은 사인 세타분의 A다. 자, 사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니까 자, 역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탄젠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건데 여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 역수로 탄젠트 세타분의 A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자, 요 표현을 익히셔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닮음이에요. 처음에 직각삼각형에서 여러분들한테 자, 각을 표현하는 각으로 나머지 두 변을 한 변이 주어졌을 때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직각삼각형의 닮음 얘기할 건데, 자, 직각삼각형에 빗변에 수선이 그어져 있다라고 치면, 빗변에 이렇게 수선이 그어졌다고 치면 또 다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닮음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 각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x각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가 동그라미하고 x가 뭡니까? 90도죠.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인데 여기가 90도면서 여기도 합쳐가지고 90도에 되는 거 여기가 x가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이 닮음이고, 대응변을 바라봤을 때 자, 끼인 각을 보고 가시면 돼요. 끼인 각 지금 이것분의 이거라고 해봅시다. 지금 끼인 각이 동그라미 각이죠. 그럼 동그라미 각을 끼인 각으로 삼았으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동그라미예요. 빗변분의 이거니까 얘 큰 변 빗변분의 요거다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각으로 보면, 자, 만약에 EA 대 자, AD 작은 삼각형에서 이렇게 빗변분의 밑변, 얘도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하시면 자, AB 대 자, A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요걸 활용해서 닮음을 활용해서 각각의 표현을 어떻게 세타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직각삼각형에 대한 표현인데,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수선이 그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얘도. 자,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그어져 있는 형태. 자, 여기가 직각이라고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큰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동그라미 X각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가 직각으로 만들어진 요 빗변에 수선을 내린 듯한 요 또 다른 직각삼각형을 바라보면, 자, 얘하고 얘가 90도니까 얘가 동그라미면 얘가 X겠죠. 그럼 얘가 X면 얘가 동그라미겠죠. 90도여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각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마찬가지로 빗변분의 요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동그라미 각으로 삼겼을 때 자, 빗변분이니까 자, 빗변분의 여러분 자, 요거다라고 자, 대응변들을 확인해 주시면 우리가 닮음비를 이용해 줄 수 있다. 요거죠. 자, 옆으로 가보면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런 형태는 우리가 특수한 형태니까 여러분들이 자, 한번 보고 기억을 해 두시면 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높아지겠죠. 자, 요게 X라고 했을 때 요게 직각이고, 자, 얘가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직각이 만들어져서 만들어내는 직각삼각형은 자, 얘하고 얘 합쳐서 뭐 해야 합니까? 90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X가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X면 여기가 동그라미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대응변을 확인하시면 자, 빗변 BA분의 AC죠. 그 다음에 지금 동그라미 각을 끼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럼 빗변 이거 AD분의 D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닮음비를 이용할 수 있다. 닮음을 이용할 수 있다.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 자, 빗변에 수선이 그어진 모양으로 직각삼각형이 또 보이면 우리가 그 두 개의 직각삼각형의 닮음비를 이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냥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보이지 않을 때 보조선을 이용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형태인데 잘 봐봅시다. 자, 만약에 여기가 A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이고, 자, 여기가 B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여기서 수선이 꾹 하고 내려져 있는 상태, 여기 세타예요. 그 다음에 이변을 한번 나타내봐 라고 했을 때는, 자, 여기서 보여지는 이 직각삼각형 있잖아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보이죠? 수선의 발. 그러면 자, 여기가 A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예요? A 코사인 세타. 자,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A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가 A 코사인 세타고 전체가 B니까 B에서 A 코사인 세타를 빼주면 자, 요변에 우리가 원하는 요변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생겼을 때 여러분들한테 자, 여기 있는 요 변의 길이를 구해봐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선생님이 4번에 기술되어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자,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여러분들이 알지만 이 각 표현에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자, 각 표시할 때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여기가 직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A 사인 세타죠. 근데 여기 각을 구했어요. 여기 변의 길을 구했죠. 여기는 B-A의 코사인 세타죠. 그러면 이 각을 구해라 라고 하면 지금 여기가 직각이 포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 각이 몇 도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직각이 포장되어 있는 자, 요 변과 요 변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요 변의 길이를 자,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얘는 A의 사인 세타에다가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자, 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자, 세타 삼각비에 대한 표현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 요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쭉 설명드린 게 직각삼각형에 대한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뒤에서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겁니다.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는 우리가 앞에 말했던 거, 자, 삼각형의 넓이인데,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해주거나 아니면 끼인각이 있을 때 여러분, 끼인각이 있을 때, 자, 2분의 1에 AB sin 세타 이렇게 사용하신다. 근데 자, 이거는 되게 많이 사용돼요, 여러분. 밑변 곱하기 높이도 많이 사용되지만, 자, 특히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넓이 관계를 사용할 때, 자, 2분의 1 AB sin 세타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sin 세타 요거 뒤에 처리해 주는 거, 자, 잊어버리지 말고 처리해 주자. 자, 이윤즉 A하고 B가 세타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낼 거예요. 삼각 B. 그러면 여러분들이 뒤에 sin 세타 처리해 주는 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반드시 공식을 먼저 써주자. 자, 요것도 많이 사용됩니다. 자, 뒤에서 문제로 보여드릴 건데, 각이등분선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죠. 각이등분선이 나오면, 자, 살짝 증명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각이등분선이 나왔다라고 하면, 자, 요렇게, 자, 삼각형이 있을 때 각이등분선, 자, 요거하고 요거 같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얘가 A고 B면, 자, 요 밑변의 B도 A 대 B고, 결국 이 삼각형의 넓이 자체가 지금 한 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밑변의 B가 넓이 B가 되면서, 자, S1하고 S2의 B도 뭐다? A 대 B다.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유인즉 봐보세요. 자, 여기에 연장선에서, 자, 이 변하고, 자, 평행인 선을 그었어요, 선생님이.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세타인데, 아니, 얘가 뭐 동그라미 각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하고 얘가 평행하기 때문에 얘에 의해서 얘는 억각으로 같아요, 억각. 그러면서 얘는 또 동의각으로 같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B를 보면 얘 대 얘의 B는, 자, 얘 대 얘의 B하고 같은데, 얘하고 지금 얘가 정확하게 같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얘 대 얘의 B는, 자, 얘 대 얘다. 이렇게 증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면 반드시 뭐다? 자, 요거 대 요거의 B는 얘 대 얘의 B다. 요거 이용하자. 적극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행선이 나왔을 때 방금 얘기 드렸듯이, 자, 동의각, 억각, 막곡직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될 거. 자, 문제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 자, 억각의 관계다, 억각. 자, 평행선이 있고요. 그놈을 뚫고 지나가는 어떤 하나의 직선이 있었을 때 나타나는 각들이, 자, 요거 억각. 얘 억각이 있는데, 억각이고 얘는 또 동의각으로 같겠죠? 그러면서 얘는 뭐, 막곡직각으로 세타 같다. 그런데 이 억각이 굉장히 문제를 풀어낼 때 키포인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자, 반드시 억각은 체크해두도록 넘어간다. 체크해두고, 자, 사다리꼴을 다루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뒤에서 이제 특별한 문제를 풀 텐데, 사다리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다리꼴이 이렇게 있으면, 자, 평행한 두 변을 제외한 나머지 두 변 중에서, 자, 이것이든 어느 한 변에 평행하게, 자, 이동을 시킵니다. 평행 이동을 시켜서, 자, 요 꼭지점에서 이렇게 수선이란다. 자, 평행선을 보여요. 그럼 얘하고 얘가 평행하겠죠. 그럼 여기서 보이는 요 사각형, 무슨 사각형?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하고, 자, 여기서 보이는 요것은 우리가 삼각형이죠. 그래서 사다리꼴은, 자, 평행선을 그어서 평행사변형과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자, 이 변이 이제 수선이니까, 자, 요걸 갖다 평행이동 시켜서 이 꼭지점에 딱 맞추면, 여기에 있는 얘가 직사각형이 되면서 얘는 직각삼각형이 되겠네요. 네, 수지니까. 그래서 이 직사각형과 직각삼각형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사다리꼴 해결할 수 있다.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사다리꼴이 주어졌을 때 그것의 연장선을 이어서 닮음을 이용한다. 이런 것도 돼요. 자, 사다리꼴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변과 이 변의 연장선을 쑥 그어요. 이렇게. 그럼 보이는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이 나타나는데, 자, 얘네들은 평행하니까 동의각으로 같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으로 우리가 닮음을 이용해서, 자, 얘 대 얘는, 자, 얘 대 얘다. 또는 얘 대 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다리꼴의 뭐 넓이라든가 길이를 얘기해 볼 수도 있다. 자, 얘도 같은 내용이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다리꼴 정리하면, 자,
평행하지 않는 두 변에 한 변을 갖다가 평행이동시켜요. 그래서 자, 반대편에 있는 꼭지점에 맞춰서 우리가 평행사변형하고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넓이를 계산한다거나 또는 아니면 이렇게 뭐 한다. 연장선을 그어서 자, 얘하고 얘 작은 거하고 큰 거의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라는 거죠. 만약에 이 넓이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거 큰 사각형의 넓이에서 작은 사각형의 넓이를 빼주시면 되겠죠. 자, 사다리꼴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다 중요하긴 한데, 자, 원과 직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어요. 자, 원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중심과 반지름인데, 일단 원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한테 뭐 현을 구하라 또는 현을 우리가 세타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봐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자, 원의 중심,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현이겠죠. 현은 이제 직접적으로 다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절반을 생각한다 항상. 자,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자, 이렇게 그었을 때 얘가 반지름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 수선의 발, 현에다 수선의 발 그으면 직각삼각이 표현되고, 자, 현 전체 현에서 이거는 이제 반틈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세타라고 한다고 하고 이게 R의 표현이면 이건 R 뭐겠어요?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 표현은 자, R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면서 자, 전체 현의 길이는 자, 2배의 R 코사인 세타다. 자, 2배의 R 코사인 세타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도 엄청 중요한 건데, 자, 원밖에 한 점에서 어떤 접선을 그었을 때 보여지는 이제 두 개의 삼각형이 있어요. 직각 삼각형인데, 자, 두 개의 삼각형이 있는데, 자, 보시면 자, 여기 원밖에 한 점에서 지금 접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접선을 그었고, 자,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요. 자, 그럴 때, 자,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연결하면, 자, 직각이 보장되어 있는 선이 나오고, 자, 수선의 발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점 있죠, 점. 여기 원밖에 한 점이죠. 자, 다시 강조드리면, 원밖에 한 점이에요. 자, 원밖에 한 점에서, 자, 접선을 그었을 때, 자, 원의 중심하고 요 원밖에 한 점을 쑥 연결했을 때의 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정확하게 합동이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정확하게 합동이기 때문에 자, 요 고하고 요 각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이 전체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면 자, 이 절반은 2분의 세타가 되고요. 자, 그러면서 자, 여러분들이 여기가 R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R이라고 했을 때 얘를 갖다 R의 표현을 나타내봐라 라고 하면 자, 여기 부분은 자, 탄젠트 지금 2분의 세타 분의 R이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자, 여기는 뭐냐? 사인 지금 세타 2분의 세타 분의 자, 사인의 자, 2분의 세타 분의 R이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죠. 여기가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한다? 자, 요거 쓰는 걸 익숙하게 만드셔야 된다. 탄젠트 자, 2분의 세타분의 R이다 이렇게. 자, 익숙하게 만드셔야 된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도 자, 뭐냐면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이 그어졌을 때 여러분들한테 각 표현하는 방법 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어떻게? 자, 여기가 세타다. 세타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자, 여기 접점이죠, 지금. 접점이면서, 자, 수직이 보장되어 있는.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 얘는 무슨 사각형이 되겠죠, 사각형. 사각형인데, 자,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니까 이거하고 이거 합쳐서 뭡니까? 180도겠죠. 여기 90도, 90도, 얘는 합쳐서. 그러면 얘가 세타라고 됐을 때, 자, 이 각을 우리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표현 가능하고, 만약에 얘의 반지름이 R이라고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자, 중심각을 알아낸 상태에서 이거의 호의 길이를, 자, 보라색 호의 길이를 표현해봐라 라고 하면, 자, R 세타니까 R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매끄럽게 됐죠, 여러분? 자, 그런 다음에, 자, 원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 이제 원이 좌표 평면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한테 좌표 평면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자, 좌표 평면에 표현되어 있을 때 반지름을 R이라고 줬다고 하면 자, 원위의 점을 갖다가 우리가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경 세타가 표현되어 있어요. 자, 회전각. 각이 세타만큼 움직였을 때 동경이 딱 하나로 결정이 되죠. 자, 요 동경의 위치 자체를 내가 P라고 했을 때 얘는 여기 R이죠. R이면 얘가 R의 코사인 세타, R의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 세타는 걱정하지 마세요. 세타의 자체가 지금 얘가 2사분면 각이면 코사인 세타라는 건 당연히 음수가 나오니까 여기 있는 X좌표가 자연스럽게 음수 표현을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예각 상태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얘가 세타 1이다. 그럼 요거 표현은 어떻게 되냐? 자, 반지름이 R이니까 여기서 수선을 훅 하고 내리시면 자, 마찬가지로 요것이 Y좌표, 요것이 뭡니까? X좌표입니다. 그래서 R의 코사인 세타다. R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자, 동경 P의 위치를 갖다 좌표상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는 자, X축하고 양의 방향으로 뭐가 동경이 이루는 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동경이 회전한 양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뒤에 문제에서 또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중학 도형인데 선생님이 뒤에서 푸는데 핵심 도형의 성질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원과 비례요. 그러면 우리가 원 안에 자, 요렇게 선이 그어져 있고 여기서 만들어진 요 삼각형이 두 개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주각의 의미로 자, 요 호에 대한 원주각 요거 x고 요거 x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호의 길이에 대한 원주각이죠. 그러면서 대응각들이 자, 이거고 자, 이거니까 자, 얘는 뭐 이것분의 대응각 이것분의 이거라고 하면 자, 얘도 이것분의 이거가 되죠. 자, 그렇게 이용하면 뭘 이용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것분의 이거는 얘는 이것 대 이거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자, 이거 곱하기 자, 이거는 자,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게 표현이 가능하죠. 됐죠? 자, 비례식입니다. 삼각형은 자, PA 곱하기 PB. 그러면 이미지화 시켜드리면 자, 이렇게 원 안에 이렇게 대각선이 보여지면 자, 얘 곱하기 얘는 자, 얘 곱하기 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학교 때 배웠어요, 여러분. 자,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중학교 안 나오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자, 그러시면 안 되고 자,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원 밖에서 원 위의 점을 쭉 연결한 상태인데 자, 원 밖에서 원 위의 점을 쭉 연결해서 어떤 자, 할선들이 보이는 거죠. 지금 할선들이 보여. 할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삼각형이 큰 삼각형이 만들어졌을 때 자, 여기 처음에 원 위의 점들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이는 요 삼각형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 여기가 지금 세타잖아요. 세타. 그럼 여기는 뭡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런데 원에 내접해 있는 이 사각형은 대각의 합이 뭡니까? 180도죠. 그럼 얘하고 얘가 180도니까 여기도 뭐가 돼요? 세타가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고 그럼 여기가 만약에 여러분들 뭐 알파라고 하면 여기도 알파가 되겠죠. 이렇게 대각 합이 180도니까 괜찮죠? 그러면 이제 전체 큰 삼각형하고 이 작은 삼각형의 어떤 닮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과 비례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지금 PC면 요거 되겠죠. PB 대응변이 PA 대 뭐다? PB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자, PD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미지화 시켜드릴게요. 자, 요거 곱하기 요거 됐죠? 그 다음에 자, 요거 곱하기 요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아, 중학교 수업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이 되게 많이 써요, 여러분. 자, 얘는 이제 빗변이 있는 거죠, 빗변. 아니, 빗변이 아니고, 자, 접선. 자, 접선이 보입니다. 여기서 P에서. 원밖에 한 점이에요. 접선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원 위의 점을 딱 연결하면, 자, 원과의 교점이 두 개 생기는데, 자, 여러분들 이건 많이 했죠, 여러분들. 자, 만약에, 자, 여기서 쓱 선을 그으면, 자, 여기는, 자, 요 각과, 여기 동그라미 각과 자, 여기 있는 동그라미 각이 같죠. 그렇죠? 중학교 안 나오신 분을 위해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해드리면 자, 이렇게 원의 중심이 있었을 때 요거 지름이고 이게 수직이라고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자, 요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직각삼각형이 분명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를 갖다가 선생님이 세타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는 뭐겠어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서 여기하고 여기가 합쳐서 90도니까 여기도 다시 세타가 된다 이거죠. 그럼 자, 이 각하고 이 각이 같다는 결론이 나오고 자, 그러면 지금
얘 세타라는 것은 이거를 갖다가 이 호를 갖다가 기반으로 하는 원주각이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된 상태도 뭡니까? 결론은 뭐가 세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다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인정이 되죠. 그러면 자, 여기가 세타고 자, 여기가 이제 뭐 여기 외곽이 뭐 x각이면 여기도 x각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뭘 이용할 거냐면 이렇게 되겠죠. 전체 큰 삼각형하고 작은 삼각형을 이용할 거예요. 자, 이용해 봅시다. 전체 여기 큰 삼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빗변의 대응변이니까 이용해 보면 자, 이렇게 되죠. PT 작은 삼각형이 PT입니다. PT 자, 요거 빗변처럼 생겼지만 자, 이거 끼고 이거다 라고 해봅시다. 이거 끼고 아니 이거 끼고 이거라고 해봅시다. 자, 이거에서 자, 동그라미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러면 PT 대 PA라고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큰 삼각형에서 동그라미 끼고 자, 이것 대 PT다 이렇게 되겠죠. 자, PB 대 뭐 PT다. 결론 자, PT의 제곱은 자, PA 곱하기 뭐다? PB다. 이렇게 하나다. 그럼 이미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 제곱은 자, 원하고 만나는 처음에 거리하고 그 다음에 이거 곱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PT의 제곱은 자, PA 곱하기 PB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내접원이 이제 중요해요. 내접원. 자, 처음에 이제 이등변 삼각형에 내접해 있는 원을 바라봅시다. 이등변 삼각형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또 해야 될 건 뭐냐라고 하면 이등변 삼각형에는 자,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 그 마주보는 대변을 갖다 수직 이등분한다. 이런 관념이었죠. 그러면 자, 그걸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할 때 얘기해 봅시다. 내접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이변의 길이 A라고 주어져 있고 자, 이변의 길이는 자, B라고 주어져 있다. 자, 이변의 길이라 한 것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딱 내렸을 때 절반이다. 딱 이거 절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반지름 R을 구하는 과정.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자, 여기 보이는 요 큰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잖아요, 지금. 자, 직각 삼각형에서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그으면 뭐가 됩니까? 자, 빗변에 수선이 그어진 게 보이고 자, 요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반지름 R을 구할 수 있다. 요거죠. 그러면 자, 여기 볼게요. 요 변의 길이하고 요 변의 길이를 아니까 여러분들은 자, A 대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봐봐요. 자, 여기 빗변분의 얘죠. 근데 이 빗변이란 게 자, 여기 높이가 H라고 한다면 다 당연히 수직 포장되어 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높이겠죠. 거기서 여기 R을 빼시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뭐다? H에서 R 뺀 거죠. 그래서 H에서 R 뺐다. 자, 거기에서 자, 요 변의 길이는 뭐다? 반지름이다. 반지름, 원의 반지름 R이다. 라고 해서 자, 이 닮은비를 이용해서 R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옆으로 이제 R을 표현한 방법을 가볼게요. 표현. 자, 이거는 R을 구하는 방법이고 만약에 세타라는 각이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반지름 R을 세타에 대한 표현으로 삼각비 표현으로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이용되는 게 자, 수선의 발이죠. 수선의 발. 수직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면서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여기도 당연히 세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원의 중심하고 여기에 있는 꼭지점에 쑥 연결했을 때 각이 절반으로 뚝 쪼개지는데 자, 이유인즉은 자, 좀 전에 살펴봤던 원밖에 한 점에서 여기까지 접선이죠. 자, 원밖에 한 점에서 여기 접선 그었을 때 자,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 자체가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이 되면서 합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 세타 각의 절반이니까 2분의 세타 이렇게 되겠죠. 2분의 세타. 자, 그러면서 자, 여기 전체가 A였을 때 얘는 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절반이 되면서 여기는 2분의 A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가 R이니까 여러분 자, 이 세타라는 표현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2분의 A의 탄젠트 지금 2분의 세타라는 것이 R이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죠. 그래서 R을 세타에 대한 표현으로 고쳐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내접원이 있을 때의 상황을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직각삼각형의 내접한 이번에는 직각삼각형이에요. 앞에 보이는 이등변 삼각형도 중요한데 직각삼각형은 댔다 더 중요하죠. 자, 넓이 관계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반지름 R을 구할 때. 자, 이건 앞에서 설명했는데 자, 세 개의 삼각형을 쪼개는 다음에
자, 이렇게 쪼개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의 합하고 같다 이거죠. 그래서 2분의, 자, 이거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 자, 2분의 1 곱하기, 자, A 곱하기 R. 자, 2분의 1 곱하기, 자, C 곱하기 R은 전체 2분의 1. 자, 직각삼각형이니까 바로 넓이를, 전체 넓이를 구해낼 수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2분의 1 떨궈내시고, 그러면 R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뭐냐라고 하면, 자, A 곱하기 B고, 결국 R 값을 우리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A 곱하기 B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옆에 넘어가서 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얘가 이렇게 되죠. 똑같은 상황인데, 자, 참고로 얘가 더 쉽다, 여러분. 자, 얘가 더 쉽다. 얘를 더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넓이 관계보다는 얘를 더 많이 사용한다. 자, 반지름 R이 있고, 반지름 R이 있고, 수직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내는 요 삼각형은 우리가 정삼각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여기가 반지름 R이고, 반지름 R인데, 자, 이변의 길이 B라고 주어져 있고, 이변의 길이 A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원밖에 한 점에서의 상황을 살펴보면, 자, 여기 전체가 A니까, 자, 이 길이는 A-R이 되는 거고, 자, 요 길이라는 것은, 자, 여기 전체 B에서, 자, 반지름 R 빼면, 자, B-R이라는 거죠. 그럼 원밖에 한 점에서의 관점에 생각해보면,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은 거죠. 어디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A-R로 같은 거죠. 그런 다음에, 자, 이 변의 길이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점까지 거리는 같다. 원의 대칭성에 의해서. 그럼 여기 B-R하고 여기 있는 A-R하고 더하면 뭐가 된다? C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R을 구할 수 있다. 요거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도 중요하죠. 왜? 반지름 R을 세타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내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한 각이 세타라고 주어져 있어요. 여기 세타.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원의 중심하고 연결하면 좀 전의 상황하고 똑같이 각이 반으로 두 동강 되죠. 여기,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여기가 전체가 세타였을 때 이 반틈 뭐라고? 2분의 세타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자, 여기가 전체가 A였잖아요. 그럼 여긴 반지름 R이니까 여기를 뭘로 나타낼 수 있다? A-R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A-R이라는 거, 자, 곱하기 탄젠트 2분의 세타 이렇게 해주시면 그게 반지름 R이다. 어떤 삼각형 바라보면 됩니까? 자, 여기서 보여지는 요 직각삼각형 바라보시면 돼요. 되죠? 딴딴딴딴딴딴딴 되죠, 여러분? 자, 되죠. 여기가 2분의 세타니까. 요 직각삼각형에서 자, 요 표현 가능하고,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R 구하는 거죠. R을 세타에 대한 표현으로. 그러면 자, A의 탄젠트 세타분의 탄젠트 2분의 세타분의 자, R 넘어가서 R로 묶어주십니다. 그럼 1 플러스 지금 탄젠트 자, 2분의 세타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결론적으로 R을 표현해보자 라고 넘기면 되겠죠. 자, 1 플러스 탄젠트 자, 2분의 세타분의 자, A 곱하기 탄젠트 2분의 세타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렇죠. 이제 힘겹게 달려왔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내접해 있는데, 어디에 내접해 있는 원이냐? 부채꼴이에요. 처음에는 이등변 삼각형 내접해 있고, 두 번째는 자, 여기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부채꼴에 내접해 있는 특수한 상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채꼴에 내접해 있는 상황은 직각삼각형에 내접해 있는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대각선 반지름인 거예요, 여러분. 대각선 반지름. 자, 대각선 반지름인 거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죠? 여기가 반지름이에요. 부채꼴 반지름. 자, 얘는 요 큰 원이 있겠죠? 그 원의 일부인 부채꼴. 그래서 중심하고 반지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자, 여기가 A인 거죠. 여기가 A인 거죠, 지금. A인 거죠. 그러면서 대각선 반지름을 보라고 해서 선생님, 대각선 반지름 어떤 거예요, 선생님? 좀 키워볼 거예요, 얘를.
자, 반지름이 A인 부채꼴이죠. 거기서 대각선 반지름이라는 것은 자, 요게 대각선 반지름인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A인 동시에 여기도 A인 거예요. 그런데 얘가 내접해 있잖아요. 부채꼴에. 그러면서 여기가 원의 중심인데 여기까지가 반지름 R, 원의 반지름이죠. 부채꼴의 반지름은 A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렸어요. 그럼 얘도 원의 반지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보이는 직각삼각형이 뚝 하고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여기가 세타이다고 하면 그것의 절반인 얘가 2분의 세타가 되겠죠. 자동적으로. 자, 그럼 직각삼각형의 각을 만들어낸 상태에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였는데 거기 R을 빼시면 여기는 A-R이 되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서 여기 R이죠. 어머, 직각삼각형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을 길이는 모르죠. 지금 모르는 상태죠. 그러니까 뭘 이용한다? 자, 이 R을 표현하기 위해서 A-R에다가 자, 여기 2분의 세타에 자, 사인 B를 이용한다 이거죠. 사인 B를. 자, 사인에 자, 2분의 세타라는 것은 뭐다? R이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 그래서 R을 구해낼 수 있다. 자, A의 사인 세타, 2분의 세타. 자, 넘기시고 R이 자, 1 플러스 사인의 2분의 세타다. 자, R은 1 플러스 사인의 2분의 세타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R을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작도했던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자, 익숙해지도록 여러분들이 연습하세요. 자, 지금 개념을 선생님이 자, 마지막 하나 남겼는데 얘기 드리면 이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드렸던 거 그냥 머릿속에 눈으로 익혀가지고 그냥 지나가시면 뒤에 있는 문제들이 막힐 수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다가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작도를 해봐야 됩니다. 작도를 도형을 그려놓고 보조선 그어놓고 방금 특징들을 살피면서 자, 반드시 연습장에 때 해보셔야지 되지. 그냥 눈으로 지금 인강을 듣고 계신 채로 그냥 마무리 지으시고 문제를 풀어본다 라고 하면 막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딱 내 말 안 들? 몇몇 학생의 기억이 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혹시 중학도형이니까 아니까 2배속으로 듣고 있다. 그러면 뒤에 문제가 안 풀 수 있다. 그죠? 자, 갑니다. 자, 그러면 똑같아요, 상황은. 자, 얘가 이제 60도로 줬을 때 R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그은 게 뭐예요? 이제 대각선 반지름. 여기가 A인데 여기가 반지름 R이니까 여기는 A-R인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R이었으니까 여기 절반 30도인 거죠. 그럼 얘 대 얘의 비를 구할 수 있다.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R이라는 것이 자, A-R이다. 이렇게 해서 R을 구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도형의 성질 숙지하시고 여러분들 다음 문제풀이에서 뵙겠습니다.